전산회계 1급 103회 이론시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우리 재무제표 5가지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여기까지 우리가 재무제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예. 중요한 거죠. 2번 문제. 현재 재무상태표의 잔액이다. 외상매입금 얼마인가? 이거죠. 예. 요거는 보통예금 차변, 외상매출금 차변, 외상매입금 대변. 이걸 구하라는 말이죠. 미지급금 대변, 자본금 이익잉여금 대변. 이거 얼마냐?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답은 45만 원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예. 그 다음 3번 문제. 자, 영업활동에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아래의 회계 처리를 누락했답니다. 빼먹은 거죠. 미치는 영향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감가상각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영업활동이죠. 그럼 800번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다. 이거 판관비. 그죠? 판관비. 판관비가 누락이 된 거죠. 그죠? 자, 어, 비용의 과소입니다. 판관비, 비용의 과소 계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에 예, 매스리 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액이 나오죠.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이 판관비죠. 이거를 계산을 안 했어. 그죠? 계산을 하면은 판관비가 적게 평가된 거죠. 비용이 적게 평가된 거예요. 비용이 적게 평가되면 이익은 크게 평가되는 거죠. 영업이익이 과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누락되면은 예, 영업이익이 과대 계상되겠죠. 답은 3번 있네요. 영업의 수익은 상관없죠. 영업의 수익은 여기 없으니까 이건 아마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과대 계상 누락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예. 이거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예, 차량. 요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요 떼면 이 금액이 나오죠. 자, 이 금액을 계상을 하지 않았으니까 누락되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적게 평가된 거죠. 적게 평가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죠? 얘는 빼야 되니까 그죠? 크게 평가되겠죠. 유형자산을 비유동자산을 과대평가됐겠죠. 예. 틀린 말이죠. 예. 유동자산 아닙니다. 예. 차량은 비유동자산이 되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했었으면은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겠죠. 고민을 잘 해보세요. 4번 문제. 희말 결산 시 원장의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는 것은 뭐가 있죠?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하죠. 비용과 수익은 이월이 안 되죠. 아닌 것은 그죠? 아닌 것은 여기 있네. 얘는 영업의 비용이 됩니다. 영업의 비용. 그죠? 비용과 수익은 이월이 안 됩니다. 자, 자산, 부채, 자본, 부채죠? 이거 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조심하고요. 자주 나오는 거죠. 예, 자산이 됩니다. 5번 문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는 크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지죠. 목적 적합성에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고요. 신뢰성의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이다. 뭐 맞는 말이죠. 질적 특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성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 정보의 유용성의 판단 기준이 된다. 1번, 2번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회계 정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있고요. 비교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보다 중요한 질적 특성이다. 중요하다. 중요한 건 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뭐 누가 중요하다. 이거는 틀렸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와 있죠. 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쭉 나오죠. 이거를 참조해서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5번 문제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결합관계를 아래의 보기에 모두 고른 것은 대여금 5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현금 5만 1,000원, 단기 대여금 5만 원, 이자 수익 1만 원 이렇게 되죠. 현금 5만 1,000원, 자산의 증가, 단기 대여금 5만 원, 자산의 감소, 수익 발생 이렇게 되죠. 가나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은 기업의 자산의 모든 부채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 후 잔여 지분을 의미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된다.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중 액면을 초과한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그러죠.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맞고요. 이거 맞고 이거 맞고. 4번은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 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손익,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식 배당을 처분하죠. 처분하면 얘가 이렇게 감소가 되고요. 이렇게 주식 배당하고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배당을 합니다. 그럼 배당금 일로 오고 얘를 이제 자본금 주식을 발행하죠. 이거는 당연히 액면이죠. 액면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으로 액면 금액을 배당으로 하는 겁니다. 하여 자본금의 증가, 그죠? 근데 이익잉여금의 감소 이래 돼 있죠? 이게 자본 조정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요 둘이를 동시에 보면 됩니다. 어렵습니다. 동시에 셈셈 되죠. 셈셈. 그러니까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맞는 말이다.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잉여금은 자본 그러면 자본잉여금이고 손익 그러면 이익잉여금 거꾸로 되죠. 그렇죠? 거꾸로 되었습니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수익 인식 기준, 매출 인식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품권을 판매한다.
물품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여 상품권을 회수할 때 수익 인식한다. 매출로 잡는다. 우리 상품권 있죠. 발행할 때는 매출이 아닙니다. 선수금입니다. 그런데 언제 매출로 잡히느냐? 상품권이 들어올 때 구두락 나거죠. 우리가 백화점이다? 그럼 어떻게 돼? 미리 상품권 발행했죠? 근데 상품권이 들어오면서 구두랑 교환되죠. 상품권이 들어올 때, 회수될 때 구두가 나가게 됩니다. 매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권은 회수할 때 수익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위탁 판매를 대신한 거죠.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그렇죠?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했을 때 매출로 인식한다,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는 말이고요. 광고 매체 수수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예, 대중에게 전달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거는 3번은 좀 어렵습니다. 자, 답은 4번인데 주문형 소프트웨어의 개발 수수료. 이거는 여기 나와 있죠. 주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는, 그죠? 진행률에 따라, 그죠? 전달식 아니고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이때 진행률은 인도 후 제공되는 모두 포함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인도할 때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면서 딱 전달할 때 매출로 잡는 게 아니고, 그죠? 개발하고 그다음에 인도한 후에 모든 용역을 포함해서 모든 매출로 잡는다. 그걸 진행주의. 자, 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8번.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원가 및 비용의 분류록 중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500번대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자, 차량의 처분 손실, 이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다 영업의 비용. 영업부 소모품비는 800번대죠. 예, 판관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생산부 인건비 500번대가 되겠습니다. 제조원가.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 자, 배부 방법이 아닌 것은 세 가지 있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죠? 직접 배부법은 여기는 무시하죠. 무시. 그죠? 동력과 수순을 여기는 무시하고 여기만 배부한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다. 간단하고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단계 배부법은 자, 동력과 수순이 있는데 자,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누구부터 할래? 누구부터? 예, 순서를 정합니다. 누구부터 할래? 1, 2 혹은 얘가 1, 2 순서를 정합니다. 자, 순서를 정해서 수순부터 한다? 수순부터 배부할 때 여기까지 배부하죠? 일부 배부. 일부 배부. 그죠? 동력은 배부할 때는 여기만 배부하죠. 예, 일부 배부. 그다음에 순서를 정한다. 여기 단계 배부법이 되고요. 근데 상호 배부는 모두 배부하죠. 모두 배부. 상호 배부. 그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 순서 이렇게 되죠. 예. 상호, 단계, 직접. 근데 우리 여기서는 배부 방법을 물어봤으니까 예. 이거 아니죠? 그림으로 보고 이해를 해서 요거 잘 나오죠?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역시 출제가 잘 되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예죠. 제공품 계정 요거 얼마가 나오느냐. 자, 그럼 기초 제품이 9만 원입니다. 기초 제품이 9만 원이고요. 기말 제품이 7만 원. 7만 원이고 총 제조 비용이 122만 원 이거죠. 총 제조 비용이 122만 원이 되고요.
매출 원가가 130만 원이 됩니다. 130만 원. 그런데 이 제품 제조 원가가 얘랑 얘랑 같은 겁니다. 얘가 1로 오기 때문에 얘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구할 수 있네. 이거는 못 구해도 그죠? 이거는 얘랑 얘랑 없으니까 여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137만 원. 여기 9만 원 빼면은 128만 원 됩니까? 맞네. 그러면 128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 음, 공손. 공손은 불량품이죠. 예. 정상품에 비해서 품질이나 규격미다. 예. 불량품, 불합격품을 말하는 겁니다. 원재료의 불량, 작업자 부주의 등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죠. 정상 공손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도 발생. 맞습니다. 이 정상 및 비정상 공손의 원가는 발생 기간의 손실로서 영업의 비용으로 계산한다. 이거는 비정상일 때는 영업 비용이죠. 요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틀렸죠. 정상일 때는 원가의 일부로 계산한다. 원가의 일부로 계산. 정상은 500번대로 잡아라. 원가로 구성해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잘못 설명된 것은 자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를 뺀 게 납부세액이죠. 맞는 말입니다. 범위는 전자세금계산서 무조건 발급해야 됩니다. 의무발급자 맞고요. 자 금전 외에 대가로 받는 경우는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시가로 한다. 여기는 뭐다? 공급한 재화. 공급받은이 아니고 이게 어렵죠.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시가로 한다. 내가 공급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겁니다. 납세 의무자가 담세자가 다를 것을 예정하고 있는 세목에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간접세라 하죠. 그죠? 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부가세는 다르죠? 간접세. 13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재화나 용량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 시기. 14번. 네. 현금 판매, 외상 판매는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한 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장기 할부 판매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고요. 반환 조건부는 그 반환, 그 기간이, 그죠?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확정되는 때, 조건이 성취, 반환 조건부. 폐업 시는, 뭐다? 폐업하는 때, 실제 사용할 때가 아니고 폐업 시, 폐업 시. 얘는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예. 그 다음에 15번에 부가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지. 자,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각 사업장의 소재지. 제조업은 완성이죠. 판매 아닙니다. 완성 장소. 광업은 주사무소 소재지. 광업의 사무소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고. 자판기는 역시 관할세무소 설치한 장소 아닙니다. 업무 총괄 장소. 알죠?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